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평균대 위에서 딱 따져보겠습니다. 쏟아지는 경제기사 속에서 중심 잡는 법 배우는 따져봅시다. 오늘은 이정호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국장님 저희 문자 몇 개만 읽어드리고 갈게요. 8221님, 애들 넷에 미취학 애들이 있어서 이번에 분양 좀 알아보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민간, 조합, 장기, 행복, 머시기, 공공분양 등등 점수 보는 것도 다 다르고 분양 청약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오 하셨는데요. 저희가 나중에 총망라해서 한번 총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30님 추운데 작업 중이시네요. 화이팅 하십시오. K꽃님, 비대면 디지털 시대 생존하기 위해 배우는 것만이 살 길 경제발전소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열심히 공부하고요. 저희 할머니가 항상 그러셨습니다. 배우고 기술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 살아남는다 하셨는데 오늘도 이정호 국장님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가 나왔는데요. 이 가계동향 조사라는 게 그 시기가 정해져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어떤 내용들이 담기는 겁니까? 이게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참고를 많이 하는 조사 결과이고요. 통계청에서 생활 통계로서는 이게 아마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서 한두 개 안에 들어갈 정도로 소중한 겁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경활조사라고 하는 경제활동 인구조사하고 가계동향조사가 이게 2대 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이게 소득에 따라서 1, 2, 3, 4, 5분위로 나누고 지출도 12개 항목으로 조사를 하고 가구별로 조사를 하니까 소득 5분위와 1분위의 차이가 몇 배에 달한다. 이게 다 요 조사에서 요 결과를 가지고 늘 이렇게 하죠. 요번 조사 결과 보고 언론들은 어떤 보도 태도를 보였습니까? 양분법으로 나뉘지 않고 한 세 갈래 정도로 나뉘었는데요.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다시피 작년에 코로나였고 지금도 여전히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소비 지출이 많이 줄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실제로도 이제 조사 결과 전체에서 2.3% 정도 이제 소비 지출이 줄었습니다. 분위별로는 또 좀 다른 격차를 또 보이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대체로 조선, 동아, 세계일보 이런 곳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특이하게도 매일경제신문하고 중앙일보는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 경제정책 때문에 이게 소비 지출이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겨레하고 경향신문은 아주 미시적으로 좀 접근해가지고 1분위에서 지출이 대리어 좀 더 늘었다. 이런 이야기. 혹은 소비 지출 12개 항목 중에서 특히 이제 식료품 쪽에서 많이 늘었다. 이런 이야기를 미시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보도한 것들이 좀 있었는데 통계 기사 보면 늘 좀 불안하죠. 네. 통계라는 게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거짓말이다. 이런 격언도 있습니다만 이 지출 항목별로 분석한 것에서 유독 식료품만 늘었다.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저희 집도 마찬가지거든요. 엔겔 계수가 다 높아지셨을 거예요. 집에서 삼시세끼 드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니까. 외식을 안 하시니까. 그렇죠.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면 문을 닫아서 갈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제목만 봐서는 일단 결이 좀 달라 보여요. 그런데 통계 보도가 지금 세 갈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1분위라고 하면 소득이 가장 낮은 20%, 그리고 5분위라고 하면 소득이 가장 많은 상위 20%인데 통계가 제목만 봐서는 좀 달라 보이네요. 결이. 네. 근데 이제 한겨레와 경향 보도도 조금 위험한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최저소득이었던 1분위에서만 지출이 늘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원래 제가 이 가계동향조사를 10년 넘게 봐왔었는데 1분위는 원래 늘 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지출이 조금 더 많았던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경향신문이 이야기하는 유독 식료품 지출만 늘었다 그랬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식료품 지출 당연히 외식 안 하니까 많이 늘은 건 사실인데 그거 말고도 코로나 때문에 의료비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한 4-5가지 정도는 플러스가 되고
떨어진 거는 상식적으로 다 아실 겁니다. 여행, 여가, 문화 이런 쪽은 거의 뭐 죽을 썼죠. 네. 마이너스 22점 몇 퍼센트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정우 국장님도 오랫동안 취재하고 기사 쓰셨겠지만 통계 안에서 기사가 될 만한 뾰족한 걸 찾아내야 하니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 식료품 부문이 늘었다라고 네. 얘기를 하려면 다 늘었는데 특별히 늘었습니다. 이렇게 썼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두 번째 이유 요거는 좀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매경과 중앙일보가 썼다는 기사를 보면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소비 지출이 줄었다. 이게 코로나의 영향이 상당히 지대적인 상황이었는데 이런 그 논리적인 근거는 어디서 찾은 건가요? 사실 기사를 두 개 다 꼼꼼하게 읽어봐도 별 그렇게 크게 어떤 근거가 있다든지 이런 건 아닙니다. 그 소득주도 성장 자체가 이제 그 미운 것 같은 그런 보도였는데요.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소득주도 성장을 처음 이야기를 꺼낸 거는 박근혜 정부 때 최경환 경제부총리였죠. 그리고 이제 이해운 의원 이런 분들이 원래 이제 KDI 연구원이셨고 이래가지고 네. 계속 주장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수렴한 걸로 보시면은 문재인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최저임금 인상 이게 소득주도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은 최저임금이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인데 지금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최저임금 많이 올렸다 그러지만은 박근혜 정부도 많이 올렸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5년치 데이터를 다 보시면은 이명박 정부 때 좀 많이 내렸고요. 그러면은 소득주도 성장이 왜 소비 지출을 줄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요. 사실 숫자의 바다에서 뭔가 얘기가 될 만한 걸 끌어내는 그 작업이 이제 기자들이 정보를 도매로 떼어와서 소매로 가공해서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건데 통계 기사 쓸 땐 그래서 주의할 점이 많겠네요. 그렇죠. 근데 중심 골간을 흐르는 전제가 되는 큰 틀을 부수지는 않아야 되는데 미시적인 곳에 접근하다 보면은 이걸 이제 부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그 수용자들에게 잘못된 이제 각인을 시켜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통계가 이제 숫자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숫자에 대한 맹신이 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한 주장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균형 있는 시각으로 경제 기사를 파헤쳐보는 따져봅시다. 오늘은 이정우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